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고용 호조 이면에 균열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부터 각국의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경고 서한을 하루 10개국씩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의 대규모 추방 작전으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다수 체포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 차베스 주니어가 마약 카르텔 연루 혐의로 체포되며 유명인도 예외 없는 추방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6월 고용 호조 소식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 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닛산은 엔진 결함으로 인해 북미에서 약 48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회 인터스텔라 해성 30일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통과 중이며 과학자들이 구조와 기원을 연구 중입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공기 질 악화로 이어지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러 면에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기업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고용과 물가 지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경제 지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통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응답률 저하, 팬데믹 이후의 계절 왜곡, 그리고 수년간 누적된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보다 추정치 중심의 지표가 많아졌고 그 결과 물가와 고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려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 산출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의 예산도 약 8% 삭감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정책 결정의 정확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 통계가 일부 지역에서 샘플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구성 요소 간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 6월 미국은 1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소폭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연간 3.7%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지표들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공공부문과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됐고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민간 부문은 거의 고용이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민 규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AEI는 올해 미국의 순이민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면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금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정책의 판단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결국 경제지표의 신뢰성 저하와 노동력 축소라는 이중 약재가 겹쳐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준은 당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판단 기준 자체가 불안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첫 번째 주요 입법 성과로 평가되는 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3.4조 달러 규모로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시행된 감세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새로운 공약들을 이행하며 이민 단속과 국방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차입 한도를 5조 달러 늘려 재무부가 몇 주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 연결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로 불리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6,000달러의 추가 표준 공제가 도입되어 중산층 시니어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약 1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약 1,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218대 214의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는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통과되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8시간 33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 하원 역사상 가장 긴 연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경 보안과 국방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4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 68%의 납세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서명될 예정입니다. 유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부터 각국의 관세율을 명시한 경고 서한을 하루 10개국씩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엔 20-30%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길 예정으로 이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인 8일 전 선제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영국, 베트남과는 협상을 마쳤지만 나머지 국가엔 압박을 가해 신속한 무역 합의를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지난 4월 관세를 책정한 뒤 한 차례 유예했던 조치가 이제 본격 시행 국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본격화하면서 아이스 체포자 수도 2배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이스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 9만 4천여 명 중 52%가 전과 없는 사람이었고 추방된 이들 가운데 61%도 범죄 이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선 체포 건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 중 최악만 추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죄 이민자들이 대거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작전 속에 멕시코 복싱 챔피언 풀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가 체포됐습니다. 최근 제이크 폴과의 경기에서 패한 지 며칠 만에 아이스는 차베스를 공공안전 위협으로 지목하며 신속 추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은 그가 시날로와 카르텔과 연계되어 총기와 폭발물 밀매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터무니없는 혐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유명인도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6,279.35, 나스닥은 2601.10, 다우존스는 44,828.53으로 각각 마감하면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6월에 1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고 실업률은 4.1%로 하락하며 경기 회복세를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졌지만 시장은 경제의 탄탄함에 주목하며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357.22원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용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와 원화의 안전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닛산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48만여 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VC 터보 엔진에 장착된 엔진 베어링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엔진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에서 24년형 로그, 2019년과 2020년형 알티마, 2019년형에서 2022년형 QX50, 2022년형 QX55 등이며 미국 44만 대, 캐나다 약 3만 7천 대입니다. 닛산은 8월 말부터 소유주에게 우편을 통보하고 무상 점검과 수리 또는 엔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는 NHTSA 웹사이트나 닛산 리콜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최근 제3회 인터스텔라 해성 30일 아틀라스를 포착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천체는 태양계를 통과 중이며 지구에 충돌할 위험은 없지만 속도가 무려 시속 24만 5천 km에 달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 해성은 2017년 오umuamua, 2019년 보리소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견된 태양계 밖 전체입니다. 크기는 최대 4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태양과 가장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관측 결과 이 해성은 매우 극단적인 쌍곡선 궤도를 지니고 있어 다시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통해 외계 천체의 구성, 기원, 그리고 잠재적 위협 요소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베라 루빈 천문대 같은 최신 관측 기술 덕분에 앞으로도 유사한 천체 탐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밤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는 심각한 대기 오염이 따라옵니다. 불꽃이 터질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금속 화학 물질은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워싱턴 DC에서는 역전층과 무풍 상태로 연기가 빠지지 않아 불꽃이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눈 따가움과 기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아이다호의 보이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로스앤젤레스처럼 지형적으로 연기가 갇히는 도시는 공기질 악화가 두드러집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면 연기는 빠르게 흩어지지만 습도와 무풍이 겹치면 아침까지 연기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환경당국은 짧은 노출만으로도 천식, 기관지염, 감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불꽃놀이의 환희 속에서 숨쉬기 힘든 공기가 있다는 사실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